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재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시험을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시험에 떨어지고 그 다음 해에 다시 합격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다음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수를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꼭 기억하셔야 하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실패만 반복해서는 결코 그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없겠죠.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올해 시험에 떨어졌거나 재수를 다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시험에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를 꼭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수면 시간 부족이었습니다. 잠을 너무 조금 자다 보니까 집중을 제대로 못해서 효율적인 공부를 못했던 게 첫 번째였고요. 제가 시험에 떨어진 성적을 보니까 민사소송법이 월등하게 성적이 낮은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민사소송법을 다음에는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공부할 때 제가 세워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다 완수하지 못한 채로 시험을 보러 들어가서 시험에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 방법, 이 전체적인 공부법을 다시 한번 좀 바꿔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꼭 기억을 하려고 했었고, 이걸 기억하고 공부법을 수정하면서 제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이번 시험에서 왜 실패했는지 그 실패 원인 분석을 세 가지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고통을 계량화해야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에 떨어져서 다시 한번 내가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고 막연하고 고통스럽고 내가 원망스럽죠. 이 감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감정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이어리에다가 반드시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이 감정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기 위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나의 다짐을 한번 쭉 써보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1년에 열심히 공부를 할 거고 반드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공부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또다시 내가 나태해지고 공부가 하기 싫고 그런 순간이 오게 될 텐데요. 이때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고통의 계량화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지금 내가 공부가 하기 싫고 나가서 놀고 싶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캠퍼스 생활하는 친구, 이미 시험에 합격을 해서 내가 꿈꾸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고통 있죠. 내가 지금 당장 공부를 해야 함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 고통을 한번 쭉 써보시고 그 고통의 숫자를 한번 매겨보세요. 30점이면 30점, 50점이면 50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떨어졌을 때 나 스스로 드는 자괴감, 고통스러움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량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이 더 고통스러운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아마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지금 시험에 합격해서 나보다 더 먼저 나아가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고통도 있을 텐데 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또다시 이 불합격의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지금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계속해서 수험 기간 동안에 비교 형량을 하셔야 돼요. 이 고통의 계량화를 하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내내 여러분들 옆에서 있어야 될 여러분들 루틴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에 떨어져서 이 힘든 마음을 절대 잊지 말고 공부하면서 힘든 시기마다 꺼내보면서 지금 고통스럽지만 떨어졌을 때 고통보다는 이게 나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버티고 공부하자, 난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수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재수를 하겠다, 공부를 다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1년 동안 공부했던 걸 다시 반복해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남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우월한 위치에서 시작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나의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재수하는 그 시간이 더 촉박하고 더 타이트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해요. 여러분들 시험에 떨어진 그 충격이 가시지 않아서 지금 당장의 공부가 안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많이 남은 건 아닐까? 천천히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는 시험에 떨어졌다는 그 발표를 듣고 마음이 좀 잡히지 않아서 부모님 댁으로 가서 엄마가 해준 맛있는 밥도 먹고 좀 영양 보충도 하고 그러고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안일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집으로 갔는데 엄마 아빠는 그냥 누워만 계셨어요. 저보다 더 힘들어했고 더 기운이 없는 상태라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의 불합격이라는 게 단순히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너무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차려주신 밥도 이렇게 막 행복한 밥상, 영양 가득한 밥상이 아니라 정말 초라하고 단촐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다음 주에 부모님이 저한테 오시기로 했었는데 제가 부모님이 오시기 하루 전날에 오시지 말라고 약속을 취소하고 저 신림동으로 갈 테니까 신림동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부모님이 기차표랑 이런 거 다 끊어놨었다고 하셨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짐을 싸서 부모님을 신림동에서 만나서 신림동에서 바로 집을 구해서 그냥 비어있던 방 아무데나 들어가서 어디서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바로 그날부터 신림동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시간이 절박하다는 걸 느꼈고 내가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려서 하루라도 더 빨리 공부를 해야 경쟁자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위로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클 수 있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위로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내가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위로보다는 잔인한 현실, 냉혹하고 차가운 현실을 여러분들이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실전에 돌입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도전할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내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 시간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가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돌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재수를 결심하신 여러분들의 그 다짐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지만 우리가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다시 실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내년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